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브루타 토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짝과 함께 질문을 통해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하면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듣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학기 하브루타 토론을 직접 해보면서 학생들에게 활동 후 소감을 돌아가며 말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꼭 실천해 보고 싶다 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브루타의 성공 여부는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알파벳 모양의 과자에 꿀을 듬뿍 찍어서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배움은 이렇게 달콤한 활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접근을 한다면 말하기, 듣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다양한 학습법을 익혀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는 토의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토의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토의 학습이란 무엇이며 토의 학습의 효과는 무엇인가? 토의 학습의 절차는 어떠하며 토의 학습을 위한 기초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의와 토론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의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그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입니다. 토의는 저마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정답을 만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 토론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쟁이나 검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찬성측과 반대측이 서로 다른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미흡한 개념 정의이며 반드시 반대되는 사람들만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론은 주장하는 사람이 저마다의 정답을 가지고 자신의 정답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토의 토론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토의 토론의 목적과 효과는 인지적 영역, 기능적 영역, 정의적 영역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면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영역에서 본 토의 토론 학습의 효과로는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고급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고의 넓이를 경험하여 사고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지식의 연습 기회를 많이 가져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타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경험적 증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토의 토론 학습의 효과를 기능적 면에서 살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의적 영역에서의 토의 토론 학습의 효과로는 가치의 위계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토론 토의 학습 중 토의 학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학습은 소집단 학습, 극화 학습, 조사 학습, 관찰 견학 학습, 실험 학습, 학급 신문 제작 활동, 전람 전시회 활동 등의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토의 집단을 편성해야 합니다. 토의 집단은 2명에서 15명까지 가능하나 보통 4 내지 6명으로 구성합니다. 집단원 수가 너무 적으면 토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집단원 수가 너무 많으면 토의 활동에 소외된 학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의 집단원의 성격은 지능, 학력, 흥미, 성격, 교우관계,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한 집단 안에서는 이질 집단으로 구성하되 집단 상호 간에는 동질 집단이 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조작 및 역할 분담자의 산출은 각 집단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임명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의 학습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의 학습은 토의 주제 선정, 토의 활동 전개, 정리와 반성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의 주제 선정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토의할 주제를 선정하거나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제가 선정되면 토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토의 활동 전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적합한 토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합니다. 토의 형식은 이미 정해진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토의를 전개할 때는 발표자나 일반 학생들이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사를 충분히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토의 결과는 짧은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형식으로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모든 모둠에서 반복해서 발표할 경우 지루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또 보다 오래 기억하도록 간단한 극대본, 공익광고협의회 등의 광고 문구, 인터뷰 형식, 일기체, 서간문체를 이용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토의공책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와 반성 단계입니다. 토의한 내용을 교사와 학생들이 협의하여 정리하고 민주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는지 반성하고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토의 집단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토의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토의에 가능한 참견하지 않고 조력자 내지는 추진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활동 내용과 방법을 지도하고 고립된 학생이 있으면 발견하여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구성원 각자가 긍지를 갖고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토의 집단 전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 1회 또는 월 1회 정도 역할을 교체하여 전 역할을 고루 담당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토의 학습의 담당 역할과 활동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의 집단이 6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조장, 부조장, 기록계, 자료계, 발표계, 연락계로 역할을 나눕니다. 각 역할별 활동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장은 전체를 통괄하면서 토의할 문제나 내용을 명확히 해주고 구성원들이 발표할 기회를 고르게 주며 소집단 토의의 규칙을 지키도록 환기시켜야 합니다. 부조장은 토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내용을 발표하는 학생이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발표하다 막힌 학생이 있으면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조작 역할을 대신합니다. 기록개원은 토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또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발표자가 발표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료 개원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 배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락 개원은 집단별 연락 또는 자기 집단원 간의 연락을 원활히 하여 토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발표자는 토의 집단명을 밝히고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이름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자료나 사례를 들어 발표해야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이런 역할을 고정적으로 했다가 구성원들이 토의 학습에 익숙해지게 되면 전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1회 또는 월 1회 역할을 교체하여 전 역할을 고루 담당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문들이 4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토의 주제나 상황에 따라 부조장, 연락계 같은 역할을 없애고 4명으로 분담하면 되겠습니다. 토의 학습을 전개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의 학습 전개 시 주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해야 하며 토의 전에 토의의 필요성과 토의 이해법 및 사회자나 발표자를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토의가 끝난 후 토의 전반에 대한 논평을 해주어야 합니다. 좌석 배치와 분단 편성도 적절히 해주어야 하며 토의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교수를 할 필요는 없고 학생들의 부족한 면을 알아내어 이와 비슷한 학생들을 나중에 함께 모아 필요한 교육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토의 학습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관점은 자신의 의견을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을 적절히 할 수 있는가, 학생의 주체성이나 집단의식, 문제의식과 같은 것이 적절하게 내면화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등 어느 기능이 뚜렷이 향상되는가, 토의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남을 존중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교사의 지도 조언이 적절하여 공동사고에 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 및 토의 수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의 수업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평가, 체크리스트법, 토의 내용 정리 노트 검사법 등이 있고 평가자는 교사평가, 자기평가 및
학생 상호평가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토익 학습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익 학습의 장점으로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타인의 의견 존중 및 타인을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되며 자기 생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심화, 보충, 확대해 볼 수 있으며 집단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적 질서의식을 배우게 되고 타협 등의 합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 집단에 대한 유대관계 및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이 발표하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토익 학습의 단점도 있습니다. 토익법이 자료 파악, 정보 제공, 지식 축적을 위해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익에 익숙하지 않는 교사나 학생의 경우 토익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쉽게 좌절할 수 있으며 수동적으로 앉아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수업 방법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에게는 그 효과가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토익 학습 관련 성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익 학습은 5, 6학년군 듣기 말하기 영역의 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익한다에 나타나 있습니다. 토익 학습 전개 시 유의점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토익 전에 토익의 필요성과 토익 예법 및 사회자나 발표자를 위한 사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 없이 무조건 교사가 오늘은 토익 학습을 합시다. 역할을 나누어 보세요. 토익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토익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토익 토론 훈련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익 토론 훈련안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에서 토익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토익 토론 방법, 절차에 익숙해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나 학생 대다수가 토익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 매번 토익 토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익 토론을 위한 기본 학습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토익 토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